또 리뷰를 먼저 해봅시다. 독립전압은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의 사이 관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전류에 무관하게 전압이 일정합니다. 크기가 전류와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얼 독립 전압원이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아이디얼 독립 전압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험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파워 서프라이, 전원 공급기 또는 건전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IV가 자 점선은 뭐냐 그러면 아이디얼한 거고 실제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약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가장해서 그렇지 이렇게 크지는 않고 이 기울기가 좀 작아요. 작지만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형 발생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파형 발생계 항상 파형 발생계 적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귀찮네. 웨이브폼 제너레이터 해가 W.G 이렇게 앞으로 WG로 표시할게요. 이거의 V하고 I 사이의 관계는 I, V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실제 기울기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이 I가 크다라는 거의 의미 이건 뭐죠? I의 의미가 크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스는 공급자고 이제 부하에 공급하죠. 근데 이쪽은 뭐 예를 들어가 전원이 있다 칩시다. V가 있고 이쪽은 부하가 있어요. 이렇게 RL이 있어.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그럼 전류는 RL분의 V가 되겠죠. 즉 전류가 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하가 많다. 다시 말해 RL이 적다는 거예요. 부하가 많다는 거 RL이 적은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RL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급기 있잖아요. 이 공급기에서 내가 내고 있는 크기를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크기를 표시하느냐라는 거예요. 파워 서프라이가 있어요. 전원 공급기는 아까 기울기가 굉장히 적다 그랬죠. 그냥 수평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수평이니까 값이 다 똑같으니까 아무 값이나 표시해 주면 돼. 이 값을 표시하든 어떤 값을 표시해 주든 크기 값을 하나니까 크기 값은 그냥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파형 발생기가 있어요. 파형 발생기는 기울기가 좀 크다 그랬죠. 그럼 내가 어떤 값을 표시해 주는 게 좋으냐라는 거예요. 이 값을 표시할까? 이 값을 할까? 이것을 할까? 자, 그러면 각 지점을 의미 봅시다. 여기는 얼마냐 하면 전류가 제로예요. 전류가 제로라는 것은 부하 RL이 무한대. 부하가 안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I가 어떤 특정한 값이겠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특정한 값. 그 말은 RL이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파형 발생기는 과연 어떤 값을 표시할까요? 어느 것을 표시할까? 1번일까? 2번일까? 이게 1번, 이게 2번. 잠시 고민.
답은 2번입니다. 기울기가 굉장히 컸죠. 그걸 이제 알려면 파형 발생기를 등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등가가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가 파형 발생기입니다. 파형 발생기에 55, 내부 저항이 55이야.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 자, 이 양단의 전압 VL은 요거 RS. 자, 그러면 RL이 무한대다. RL이 무한대면 VL은 VS가 나오고. 만약에 RL이 RS하고 똑같아. 55입니다. 그러면 VS는 2분의 1, VL은 2분의 1 VS가 되겠죠. RL이 만약에 105입니다. 그럼 1대2로 떨어지니까 VL은 3분의 2 VS가 되죠.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I하고 V 사이 관계.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I가 0일 때, 즉 RL이 무한대일 때. 여기 얼마냐면 VL이 VS하고 같고 이쯤 대충 RL이 55일 때 그때 전압은 2분의 1 VS가 걸릴 거고 대충 RL이 100일 때 대충 여기는 3분의 2 VS가 걸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파형 발생기를 쓸 때 첫 번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RL을 내가 알고 있는 경우예요. 이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파형 발생기가 있고 RL을 다는데 여기까지가 파형 발생기입니다. 이게 55. RL을 알고 있는데 RL이 55이라고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양단의 전압 VL을 목적이 5V야. 여기 걸리는 게 5V 걸리게 하고 싶어.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설정을 해주면 되느냐 하면 크기는 바로 이 VL을 표시하는 거예요. 5V. 목적을 적고. 그 다음 부하 임피던스는 뭐를 부하 임피던스라고 하느냐 하면 RL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알려주는 거야. 파형 발생기한테. 내가 55면 달 거라고. 그러면 5V가 걸려요. 자, VS는 뭐 얼마인지 관심 없어 나는. 이때는. 근데 내가 궁금은 해. VS가 얼마인지. 이걸 VS라고 하고. 이거 궁금은 해. 그럼 거꾸로 계산해야 돼, 이때. 계산하면 1대1이니까 VS가 10V다, 그죠? 이거 거꾸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자, 이제 알았죠? 이제 이 설정 그대로 갑니다. 이 설정대로 하면 이게 50ohm이고, 이건 50ohm 고정이고, 이거는 VS가 10V예요. 이 설정대로 하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근데 설정은 그래 해놓고, RL은 엉터리를 달아. 1K를 달아. 그럼 VL은 5V가 안 걸린다는 거지. 50 더하기 1K분의 1K 곱하기 10V.
자, 계산기를 하니까 9.52V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행 발생기를 처음 쓰는 사람은 굉장히 헷갈려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나는 5V로 설정을 했는데 9.52V가 나와. 헷갈린다는 거예요. 부하 임피던스 개념을 모르면. 자, 실험해 보면 이런 게 있죠. 부하 임피던스는 55분 해놔놓고 내가 RL을 무한대, 즉 오픈했는 거야. RL을 아무것도 안 달았어. 개방을 해. 그럼 개방하면 전압이 뭐가 측정되죠? VS가 측정되기 그렇지. 10V가. 그래서 실험할 때도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VS가 나오니까 내가 5V로 55으로 내가 해놔놓고 무한대로 했으니까 잘못 설정했죠. 그리고 5V가 설정했지만 내가 10V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RL을 알고 있을 때는 앞에 그치 하면 되는데 내가 RL을 모를 때는 그죠. 그냥 크기 표시를 VS로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VS로 표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55. 이게 VS인데 요까지가 지금 파형 발생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RL을 달고 이 양단에 전압 VL을 할 건데 VL이 VS가 되고 싶어. VL이 표시된다 그랬으니까 이놈이 VS가 표시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결론은 분배되니까 RL을 얼마도 못해. RL을 무한대, 즉 개방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IV에서 특성 곡선에서 요점, 요 값을 요 VL이 VS라는 거지. 즉 앞으로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크기는 10V로 설정을 해. 근데 부하 임피던스는 얼마로 설정하면 되느냐 하면 RL을 무한대로 단다. 자, 무한대라는 거는 하이 임피던스예요. 아직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천천히 배우는데 지금은 몰라도 되고 그냥 저항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굉장히 높은 저항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무한대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내 이 크기 10V가 VS가 곧 10V가 돼. 이렇게 설정만 하면. 이제는 VS를 안다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위와 같이 설정을 하면 이게 55매 딴 건 몰라도 10V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RL에 내가 100Ω을 달았다. 그럼 100Ω 양단의 전압 알고 싶잖아요. 그럼 계산만 해주면 돼. 50 더하기 100분의 100 곱하기 VS. 이제 VS가 얼마야? 10V라는 거지.